안녕하세요, 곰프로입니다. 자영업으로 월 1000만원을 번다. 누가 들으면 개소리일 수도 있고요. 또 누가 들으면 월 1000도 못 벌면 자영업을 왜 해? 라고 할 수도 있어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너무 심하죠, 자영업 자체가. 사실 우리나라 통계 자료 기준으로 보면 자영업자의 연평균 소득은 2천만원대밖에 안 됩니다. 2천만원대. 뭐 그거밖에 안 돼라고 좀 할 수 있지만 실제 통계치가 그래요. 국세청 자료인데요. 가장 최근 통계였던 2021년 기준으로 1952만원이에요, 정확하게. 코로나여서 뭐 그렇지 않냐라고 이제 할 수도 있는데 이제 코로나가 있었잖아요. 하지만 코로나 전, 그러니까 2017년에도 2천만 원대였고 2020년도에도 2천만 원대였어요. 2021년이 좀 코로나로 한 1천만 원대로 좀 떨어진 거라고 좀 볼 수도 있겠죠. 아마 믿지 못하실 수 있는데 이게 다 사실입니다. 데이터적으로 다 나와 있는 사실이에요. 물론 자영업의 범위가 뭐 아까 초반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포괄적이에요. 급여를 받지 않고 사업자가 있다면, 사업자 등록증이 있다면 모두가 자영업에 속하는 거죠. 심지어 부업으로 사업자를 내도 자영업에 속하기 때문에 이 수치가 모두를 뭐 대변할 수는 없어요. 또 급여를 받더라도 사업자가 있어도 그분도 동시에 자영업으로 포함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요. 어쨌든 모두를 대변할 수 없다라는 거를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차피 이건 평균이잖아요. 평균에 속하니까 평균 실종이라는 키워드도 들어보셨죠? 그만큼 평균은 그냥 참고만 하는 수치이지 신뢰하고 이걸 기준으로 선단하는 건 아무래도 좀 무리가 있겠죠. 오늘 제가 말씀드릴 이야기는 아주 실질적인 것들이요. 통계치로 나오는 약간은 어이없는 월 평균 소득 2천만 원하고는 약간 차원이 다르고, 실제로 저는 1년간 자영업자들과 관계를 맺는 숫자를 보면 거의 한 500명 정도는 넘어가는 것 같아요. 대면으로 만나기도 하고 또 온라인에서 뵙기도 하고 한 1000명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오프라인 강의를 포함해서 온라인에서는 거의 뭐 수천 명을 더 만나니까 이제 어떤 업종을 어떤 분들이 어떤 식으로 했을 때 월 1000만 원을 버는지 명확히 제 눈에 이제 보였는데, 그 부분을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조금 눈살이 찌푸러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비교적 소득이 적은 자영업자분들이 보기에는 불편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참고라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 이제 자영업으로 월 1000을 벌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는 순간이 좀 될 수도 있으니까요. 자, 총 3가지 부류로 나눌 건데요. 그 중에서 이제 첫 번째는 많이들 하고 있는 식당, 카페, 이런 부류에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제가 만나본 자영업자분들 중에 월 1000만 원을 버는 식당, 카페는 꽤 많았어요. 이게 세금 다 빼고 1000만 원입니다. 그냥 남는 돈 그렇게 계산하는 게 아니고 세금 다 빼고 1년 순소득. 그래서 심지어 뭐 월 2천만 원, 3천만 원도 버시는 분이 있습니다. 없을 것 같지만 있어요. 그리고 단일 매장 한 개로도 5천만 원까지 소득을 벌어들이는 분도 있었어요. 세금 다 빼고입니다. 강조하자면. 신기하죠? 저도 신기했습니다. 남들은 다 죽겠다고 소리치는데 장사로 막 월 수천만 원을 번다니까. 그런데 이분들의 공통점이 있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네, 맞아요. 그 예상하고 계시는 게 맞습니다. 엄청난 일벌레예요. 일을 정말 많이 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이미 성장해서 프랜차이즈 본사를 운영하면서 사업을 하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단일 매장 하나를 운영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어쨌든 일을 굉장히 많이 하고 본인보다는 돈에 조금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가족들의 생계에 대한 집착도 좀 심하시고요. 최근에 만난 대표님은 일산에서 소고기집을 운영을 하시는데 월 2천만 원 정도를 단일 매장 하나로 벌고 계세요. 벌써 꽤 오래되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처음부터 이 매장을 이제 했던 건 아니고 인수를 받으셨거든요. 권리금을 주시고 사신 거죠. 월 1000만 원 정도 그때 수익이 났던 매장이었는데 60평대 소고기집이거든요. 인수를 해서 2천만 원대까지 올린 거예요, 순수익을. 번화가 상권도 아니고 멀리 떨어져 있어요. 교외 지역에 있는 소고기집인데도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와요. TV에도 뭐 수도 없이 방영이 됐고 유튜버들도 엄청나게 많이 찾아갔었어요. 재밌는 건 인수를 했던 금액이 15억이 넘습니다. 건물을 통째로 매입하는 조건이었기 때문에 그만큼 좀 진입장벽이 높죠,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자영업에서도 약간의 어떤 부류가 있는데요. 영세 자영업자와 자본가 자영업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씨는 후자에 속하는 거죠. 건물 가액은 앞으로 크게 오르지 않을 거예요. 다만 직원들 숙소 마련과 임대료 걱정 없고 건물에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는 장점, 그리고 코로나 같은 대재앙만 없다면 무난히 장사를 오래 할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거죠. 프랜차이즈는 아예 할 수 없는 구조이고요. 이런 분들이 이제 어디 가서 그냥 우스갯소리로 저 소고기 파는 사람인데 한 달에 2천만 원 벌어요 하면은 오해하기 딱 좋아요. 왜냐하면 투자금이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이죠. 프랜차이즈를 하시는 분들도 월 1000은 버는 사례들이 참 많았는데요. 특히나 고깃집들의 수익이 굉장히 높았어요. 하지만 어떤 좋은 프랜차이즈라서 월 1000을 번다는 그런 개념보다는 조금 이제 안목이 있는 대표님들이 돈을 잘 벌더라고요. 예를 들면 한마음 정육식당, 고반식당, 또 원조부안집, 상군의 돼지구이, 뭐 식당,
기껏 뭐 이런 여러 고기 프랜차이즈들 있죠. 그리고 뭐 명류 진사갈비도 있고요. 초기에 상권을 다 선점한 대표님들이 보통 월 1,000을 벌고 계셨어요. 그 뒤로 이제 들어간 대표님들은 좀 올라가려면 꽤 좀 시간이 걸리겠죠. 그리고 고깃집은 아닌데 얼마 전에 만났던 프랭크 버거를 보니까 500 몇 호점이었던 것 같은데 가장 늦게 오픈했는데도 매출 1위를 찍는 매장들도 있긴 있었어요. 재미있는 건 제가 2년 전에도 이런 콘텐츠를 만들면서 느낀 건데, 똑똑한 대표님들은 월 1,000을 벌 때 어느 정도 수익을 쌓고 나면 매도를 다 하시더라고요. 이미 2년 전에 만났던 월 1,000의 자영업 대표님들은 다 다른 브랜드를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프랜차이즈 트렌드를 정말 잘 아시는 거죠. 고깃집 다음으로는 이제 술집 하시는 분들도 월 1,000이 진짜 많으신데, 대부분이 다 A급 상권에서 장사를 하고 계시고, 만나 뵈었던 분들 중에서는 프랜차이즈가 거의 대다수였습니다. 개인 술집으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많진 않았어요. 개인 술집으로 이제 월 1,000을 하는 게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이게 워낙 브랜드빨이 강한 게 우리나라의 외식업 시장이다 보니까 그런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이제 얼마 전에 만났던 생활맥주 임상진 대표님한테 제가 이제 여쭤본 것도 있는데, 월 1,000을 가져가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가맹점주님 중에서. 그런데 중요한 건 생활맥주는 20대 타겟이 아니거든요. 20대 타겟으로 하는 술집들이 오히려 벌이는 더 좋았던 게 제 개인적인 체감이었어요. 신기한 게, 예전에는 20대 타겟이면 테이블 단가가 좀 안 나오는 게 정석이었고 조금 저가 안주 약간 이런 형태였는데, 요즘은 사실 그게 아닙니다. Z세대들이 술 마실 때는 정말 플렉스 합니다. 진짜로 저 테이블 단가 보고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일전에 유튜브에서 아마 제가 처음으로 소개를 했던 것 같은데, 용용 선생도 그렇고, 참고로 이 용용 선생 점주님들은 제가 운영하는 똑사무 세미나에 정말 많이 오셨었는데 수익이 진짜 어느 정도 이제 대략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상상을 초월하시는 분도 있으셨고, 아직도 지금도 핫한 브랜드이기 때문에 뭐 어쨌든 그만큼 이 분위기가 받쳐주는 프랜차이즈이기 때문에 관여도가 상당히 잘 어우러지는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은 카페인데요. 카페는 정말 극소수로 월 1,000을 벌고 계셨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극소수는 20대 30평대 기준입니다. 엄청 큰 대형 평수는 아니고요. 20평대에서도 월 1,000을 버는 카페가 있더라고요. 외곽지의 큰 베이커리 카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20평대, 다만 A급 상권의 저가 커피가 대부분이었고, 메가커피, 컴포즈, 봄봄, 벤티 이렇게 좀 주류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월 1,000 대표님들이 꽤 좀 있으셨는데 저도 놀랐습니다. 실제로 카페에서 월 1,000을 번다는 게 커피를 진짜 어마무시하게 팔아야 되거든요, 저가 커피는. 그래서 이제 생겨나는 게 노동력 문제, 직원 관리 문제, 그리고 트렌드가 언제까지 지속될지가 좀 관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늘 불안해 하십니다. 이걸 언제 팔아야 되지? 좋은 권리금을 받고 팔아야 되는데 막 지금 계산을 하고 계신 거겠죠. 자, 두 번째는 식당 그리고 카페가 아닌 다른 업종, 다른 자영업인데요. 교육 쪽이 월 1,000만 원을 찍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아주 가까운 예로 2년 전에도 제가 한번 콘텐츠를 만들었었고, 얼마 전에도 또 본부장님하고 저 인터뷰를 했던 그 에듀플렉스 같은 경우는 월 1,000만 원 원장님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게 평균 매출은 4천이 안 되는데 마진이 40%가 좀 넘어가다 보니까, 물론 매장마다 다 다르긴 하겠지만 그래서 가능한 수치인 것 같더라고요. 마진이 많이 남다 보니까. 그리고 개인 학원 원장님들도 월 1,000 이상을 가져가시는 분들이 정말 많았는데, 교육에는 돈을 아끼지 않는 우리나라의 그런 어떤 특징이 잘 드러나는 것 같았어요. 공부방이나 교습소보다는 학원 쪽이 수익의 폭이 조금 컸고, 아무리 서울에서 유명한 학원이 있더라도 동네마다 강좌는 다 따로 있더라고요. 즉 나만의 어떤 스타가 따로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노량진에서 수학하면은 정진, 한샘, 중앙인데 모든 학생들이 다 거기만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작은 규모의 스카이모 수학도 가고 교습소도 가기 때문에 동네에서의 강좌들은 월 1,000만 원을 무난히 가져가셨어요. 그래서 건물 구입이나 분점을 내려고 하시는 분들도 많았고요. 실제로 지방에 있는 교습소들도 월 1,000만 원을 넘어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정말 많아요, 그런 사례들이. 그 다음으로는 PT샵인데요. PT샵도 솔직히 제가 눈여겨본 업종 중에 하나예요. 이게 시설업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이제는 다 상향 평준화가 되어서 더 이상 업그레이드 할 게 없을 정도로 시설이 그냥 다 좋습니다. 제가 이거를 어떻게 알았냐면, 상담을 한번 하러 갔다가 지방의 PT샵 매출 전표를 본 적이 있는데 매출이 한 5천만 원이 넘어가더라고요. 20만도 안 되는 소도시였거든요. 임대료 해봐야 뭐 500 언저리였고, 인건비도 생각보다 많이 안 나갔어요. 물론 뭐 프로모션 그런 빨도 있었겠죠, 그 매출에는. 하지만 연매출을 들어보니까 월 평균 1,000만 원은 관장님이 그냥 쉽게 가져가시겠더라고요. 일전에 한번 제가 필라테스 하시는 분도 상담을 하면서 주변 분위기를 좀 파악한 적이 있는데, 1인, 2인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필라테스 샵이 개인 교습으로 월 1,000을 버시더라고요. 강습은 좀 많이 해야 되지만 좀 고되겠죠. 그렇지만 월 1,000이라는 달콤함에 비하면 그 정도 노동은 해야 된다는 개념도 갖추고 계셨고요. 재미있죠. 식당, 카페도 월 1,000을 벌고 헬스장, 필라테스도 월 1,000을 번다니까. 뭐 이건 이 주제라서 제가 좀 말씀드리는
드리는 거니까 너무 좀 안 입곱게 보지만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세 번째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세 번째는 온라인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인데요. 이분들도 다 자영업에 속합니다. 스마트 스토어를 하든 자사몰을 운영하든 아니면 쇼피파이를 하든 쿠팡, 지마켓, 오픈마켓 죄다 통틀어서 말이죠. 그런데 정말 재밌는 게 수년 전만 해도 월천을 버는 셀러분들이 많았는데 요즘은 또 이 시장이 너무 포화되다 보니까 조금은 강의로 돈을 버시는 분들이 월천을 찍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아는 분도 이제 셀러로는 월천을 찍은 게 한 몇 번 안 되는 것 같은데 강의로는 매달 천을 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온라인에서 사업하시는 분들 중에 가장 마진이 좋은 분들이 지식 창업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가진 지식, 경험, 노하우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거죠. 강의나 코칭, 1대1 컨설팅 이런 게 이제 주를 이루는데 일전에 제가 한번 리뷰했었던 러셀 브런슨의 마케팅 설계자, 또 브랜드 설계자, 브랜드 설계자도 이번에 책이 나왔는데 제가 또 추천사를 썼거든요. 이런 책들을 보고 응용해서 마케팅을 하고 계시는 분도 꽤 많더라고요.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얼마 되지 않았다고 봐도 좀 무방한데 미국에서는 어엿한 그런 직업으로 자리한 지 굉장히 오래됐어요.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10년 전에 이런 직업이 있었습니다. 10년 전에도. 하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코로나 전후로 조금 많이 늘었다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직은 월천을 버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정말 많아요. 해당 모임에도 제가 좀 나가보고 하면서 느끼는 건데, 그리고 이제 국내의 지식 창업 코스 거의 웬만한 건 다 제가 많이 들어봤거든요. 이게 마진율이 90%를 거의 다 넘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출만 천을 찍으면 거의 다 가져가는 구조예요. 젊은 친구들이 진짜 많이 도전을 하고 있는 업종이기도 하고, 이 지식 창업이라는 게 키워드 자체도 생소하신 분들이 많은데요. 식당이나 카페, 헬스장, PC방 이런 걸 차리려면 일단 자본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적어도 이제 억 단위인데 지식 창업자들은 자본금이 10만원, 50만원, 100만원 이렇습니다. 온라인에서 모든 걸 해결하는 편이고, 이것도 이제 공부가 필요한 영역이긴 한데 노동력도 들어가고 시간이 많이 들어가죠. 이제 오프라인 사업자들도 그래서 요즘은 많이들 넘어오고 있습니다. 오프라인 사업을 하면서 지식 창업으로 전환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시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예를 들면 오프라인의 노하우를 온라인으로 전수하고 수익을 올리고 계속 이렇게 쳇바퀴처럼 둘러가는 거죠. 수요는 정말 많습니다. 공급자가 적으니까 이게 가능한 거겠죠. 제가 며칠 전에도 관련해서 강의를 하고 왔는데 진짜 다들 눈이 초롱초롱해서 진짜 배운 게 많았다고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다 오프라인에서 장사를 하고 계신 분들이었는데 온라인에서 무언가를 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어떤 자신감도 많이 심어드리고 왔습니다. 많은 그런 지식 창업자들이 월천을 버는 게 마진율 때문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저는 드는데, 매출이 억대로 나오는 사람들은 또 그리 많지는 않아요. 이 내용에 관해서는 제가 운영하는 카페도 있으니까 고정 댓글 참고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쪽에 들어가시면 제가 컬럼 써놓은 게 있거든요. 그걸 보시면 조금 이해하시는데 좀 편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자영업에도 참 종류가 많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만 해도 정말 많잖아요. 우리나라 자영업 분류표로 따지면 거의 몇백 개? 아니 몇천 개가 될 것 같은데, 오늘 정말 가깝게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자영업 중에서 월 천을 버는 사례들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이건 통계가 아니라 엄연히 제 주관적인 관점에서 이야기니까 너무 심오하게 받아들이지만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다만 자영업도 월 천을 버는 사람들이 많고 또 많아지고 있다.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 요것만 조금 우리가 좀 핵심으로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노하우가 다른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 월 천을 버는 자영업자들을 만나보면 하나같이 다 이 세 가지는 무조건 같았거든요. 첫 번째가 해당 업에 대한 본질이 정말 강합니다. 두 번째는 피나는 노력의 기간이 있었다는 것. 다들 한 번에 되신 분들은 없었어요. 다들 그 기간이 있었어요. 엄청나게 노력했던 그 기간.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배우는데 아끼지 않으시더라고요. 이 세 가지는 무조건 공통된 사항이었다는 거, 오늘 끝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꼭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언젠가는 월 천을 버는 그날이 오길 기대하면서 오늘도 많이 파시길 바랍니다.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곰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